환절기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각종 질환에 의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도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볼 질환은 잇몸 질환입니다. 그럼 잇몸 질환과 환절기가 어떠한 연관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환절기가 되면은 어떤 기온의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을 하면서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질환들이 같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감기와 비슷하게 잇몸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절기만 되면 단골 손님처럼 감기가 찾아오곤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환절기에 감기가 걸리게 되면은 그 감기로 인해서 몸의 어떤 면역 기능이 더 떨어지고 컨디션 자체가 많이 좀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은 우리 잇몸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감기 걸린 환자분들이 환절기에 감기 증상을 앓고 나서 또 바로 잇몸이 많이 부어서 또는 잇몸이 아파서 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렇게 감기 몸살이 나면 잇몸이 붓거나 아픈 적이 많은데 이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부어도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거든요. 저처럼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잇몸 질환을 방치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볍게 잇몸 주변에, 그러니까 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에 염증이 생긴 거를 치은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치은염이라는 거는 그냥 저 치아 주변에서 그냥 가볍게 붓는 증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방치할 경우에는 그게 우리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더 안쪽에 있는 뼈, 치조골까지 좀 전이가 되면서 우리가 치주염이라고 부르는 질환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치아 뿌리 쪽에 있는 잇몸 뼈가 좀 녹아내리거나 망가지는 어떤 그런 질환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치주염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나요? 네, 치주염이 뭐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결국에는 치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리거나 또는 염증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치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치아를 빼고 나면은 이제 그 부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라는 거는 뭐 우리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사용해서 그 부분을 다시 뿌리 부분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머리 부분,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만들어줌으로써 기능적으로 또는 미용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잇몸이 약해서 나중에 임플란트 치료가 어렵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혹시 임플란트 치료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 이제 임플란트 치료가 어려운 분들은 이제 치조골이 좀 많이 손상된 분들. 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전신적인 우리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당뇨, 그 다음에 고혈압 이런 질환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당뇨는 치유가 좀 안 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치유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나서도 회복되는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대표적인 그 뼈의 상태가 안 좋은 분들 골다공증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골다공증 약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도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은 좀 임플란트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지금은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약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혈 쪽에 있어서 방해를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전에는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당뇨병, 골다공증, 그리고 고혈압은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 많이 보이는 증상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환이 없으신 분들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질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갈이 습관이 있으시거나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성장 중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조골이 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어떤 그 위치가 계속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수술 후 부작용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임플란트 수술에도 당연히 이제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임플란트 주변에서 일어나는 염증, 우리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 다음에 보철 회복을 했을 때 뭐 씹는 교합에 있어서 이상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또 신경 손상이 간혹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감각 이상의 통증, 또 그런 이상 감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먼저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환자분 개개인에 맞는 어떤 치료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네. 꼭 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뭐 네. 부작용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신데, 요즘에는 디지털 기술 또 발전된 어떤 재료들의 어떤 기술에 의해서 네. 또 의료진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